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비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요즘 좀 주식 하시는 분들 속상하시죠?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최근 흐름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 한두 달 전에도 이런 식으로 2800 정도 때까지 떨어졌다가 뭐 다시 좀 3000까지 올라갔다가 또 다시 2800으로 떨어졌고, 지금 또 뭐 다시 올라가려나 뭐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이거마저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이게 지수가 이렇게 흘러가면 더 문제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들은 상태가 더 안 좋죠. 이게 저희가 여러 번 말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면서 지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실제 내 종목은 이 박스권에서 노는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점점 뭔가 저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답답하게 흐름을 이어가는 그런 흐름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 야, 내 주식이 다시 본전을 가려면 도대체 지수는 얼마큼 올라가야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라는 그런, 이런 합리적 좌절을 느끼셔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잖아요. 지금 최근에 그런 증시 흐름이 이 고점을 깨고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갈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주나요?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다시 이제 좀 기다리면은 본전 가겠지라고 그렇게 마냥 존버하거나 기도하는 그런 주식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말하는 게 다른 길로 들어서라 라는 게 이런 주식 빨리 손절하고 올라갈 만한 거 다시 찾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거 찾아봤자 또다시 이렇게 되면은 또 답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식을 대하는 그런 접근 방법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오늘은 이 주제로 좀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지,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마냥 멍 때리고 존버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거를 정리해서 명확하게 행동 지침으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버디님께서 인트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2021년 놓고 보게 되면은 2021년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제 지금 이제 지수는 조금씩 우하향되는, 조금씩 내려앉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박스를 지켜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분기점에 들어선 것 같은데, 이 흐름이 시장으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되게 대수롭지 않고 되게 심각한 거 아니고 여기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시장이 이러할 때 내가 보유한 종목들은 어떤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까 버디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런 흐름이 더 많을 거예요. 분명히 박스권 같지만 내 종목은 박스 우하향, 이렇게 정직한 박스로 파동이 흘러가게 되면 관리하고 대응하기도 쉬운데, 이런 박스가 좀 기울기가 비틀어져서 우하향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부분이 대응을 손 놓게 되죠. 손 놓게 되면서 일정 시점부터는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흔히 말해서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하거나 손가락 빨고 있거나 아니면은 창고에 박아두고 그냥 방치하거나 내 눈에서 안 보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상책이라고 말하지만 이건 절대 상책이 아닙니다. 하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진짜 저희가 유튜브에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이거든요, 오늘 얘기가. 근데 아무리 그렇게 저희가 몇백 편으로 얘기를 해도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그래도 한편으로 좀 큰 틀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영상이거든요. 나는 여전히 어니스타 주식 빌드업에서 말하는 거를 실천해서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을 시점으로 해서 좀 그 변화의 포인트를 잡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유튜브 말고요, 투자클럽도 있잖아요. 그 투자클럽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모든 행동 지침을 몸으로 직접 뛰면서 주식을 하면서 하나하나 답습해 가고 배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흐름에서도, 심지어 지금 시점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본인을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런 흐름에서도 방어를 해내거나 이런 흐름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돼야 주식으로 지지 않는 투자가 가능해지는 건데, 그거를
공동 매매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는 매매를 통해서 그리고 같이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현을 해놓은 게 투자 클럽이에요. 단순하게 종목 추천 받아가지고 수익 내세요 이런 뜻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유튜브의 실전적인 측면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클럽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하고 별개로 또 그 클럽도 본인의 그런 위시리스트에 한번 올려놓고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럽에 가시려면 네이버에서요 주식 빌드업 공유 카페로 검색을 하셔서 메뉴에 나오는 검색 결과입니다. 이 카페 들어가시면 현재 시점에서는 회원수가 한 25,000분 정도 되시네요. 여기에서 이 자리에 이제 카페 가입하기 있잖아요. 이걸 먼저 카페 가입을 간단하게 입력 폼을 작성해서 가입을 하시면 가입한 뒤에 요 투자클럽 공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지되어 있는 글 보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클럽이 어떤 취지로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활동이 되고 있는지 설명도 해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나는 좀 더 궁금하다 싶으면은 저희한테 이제 상담도 한번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신청서 작성하시면 유선 상담도 한번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시고 도움 되실 것 같은 분들은 많이 오셔가지고 어니스트님 제자가 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해서 주식으로 성공을 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본인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열어드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튜브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은 나침판이고 클럽은 내비게이션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하락 파동에서 또는 종목을 관리함에 있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행동 지침을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차분하게 듣고 자기 걸로 소화를 해보시고요. 소화함에 있어서 아직 너무 어렵다, 와닿지 않는다 또는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10중 8구는 제가 말하는 게 어떤 걸 말하는지 정확한 경험치가 없거나 부족해서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험치를 먼저 채워가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락을 대함에 있어서 관리를 할 때 행동 지침이 첫 번째는 일단 관찰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물론 관찰이란 거는 상승에서도 해야 되고 하락에서도 해야 되고 횡보에서도 해야 됩니다. 즉 기본적으로 종목을 관찰한다. 이거는 무조건 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이거를 일단 빼고서 얘기는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관찰을 했다면은 관찰을 토대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의 수급과 파동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수급은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좋겠지만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니면은 좀 자신이 이해한 선에서 투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저찌 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클럽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파동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수급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커버가 되지만 파동은 관찰을 했다면 파동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여기서 파동 자체도 모를 수도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바닷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바닷가에서 파도가 출렁출렁 거리잖아요. 이런 거를 주식 차트에선 파동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 보여지는 종목의 파동을 제가 결로 그려드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들썩들썩거리는 이런 움직임들이 바닷가의 파도 같은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이 어떻게 갈 거야를 예측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의 결을 그냥 느껴주고 여기에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행동지침 세 번째로 이 파동을 볼 줄 알면은 이 파동 안에서 박스를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다음에 이 종목의 박스, 파동이 흘러갈 수 있는 박스를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막 그린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파동이 여기서 점프해가지고 여기서 뛸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때요? 좀 말이 안 되죠? 내가 만약에 내 평단가가 12만 원이에요. 요 정도 선에서 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박스에서 움직이는 거를 그냥 바라고 있다. 종목은 여기 있는데 어때요? 괴리감이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평단이 12만 원이면 너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 자체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라고 또 제쳐두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이거 오기 전까지는 난 이거 절대 안 봐. 막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종목은 특정 박스 안에서 파동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데 내 평단이 12만 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위에서 움직임은 종목의 움직임이 맞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이것보다 아래에서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스스로 단정 지은 거예요. 누가 단정 지었냐? 본인이 단정 지은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종목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 파동 안에서 박스를 대응한다란 말은 결국에는 이 박스 안에서 어느 정도의 리밸런싱을 해줘야 된다란 말이에요. 저 박스 안에서도 내가 지금 평단이 12만원이었지언정 무언가 매수, 매도, 기다림 뭐 이런 걸 관찰과 이 파악을 토대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12만원이 평단인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 12만원에서 물렸다. 리밸런싱을 이 아래 박스에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해주고 여기서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대로 현재 12만원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앞에 거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흘려보냈기 때문에 내 평단 12만원에 지금 현재 괴리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방치된 상태,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가야지만 올라가는 것만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방치된 상태예요. 네, 이거 만약에 방치 안 했으면 저 12만원 이 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심지어 수익까지 내면서 계속 좋은 포지션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된다, 리밸런싱을 해야 된다는 거고, 리밸런싱이란 거는 결국에는 사고 팔 줄 알아야 된다, 기본이죠. 다시 매수와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수와 매도는 무엇일까요? 그냥 좋은 자리에서 푹 사서 수익 나면 푹 팔고 이것만을 매수 매도라고 생각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매매에서 매수 매도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부터 일단 생각을 더 주세요. 더 많이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매수 매도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다섯 번째, 행동지침 다섯 번째입니다. 이 리밸런싱에서 사고 팔다 보면은 당연히 내가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서 사고 파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파는 과정에서 손실 매도도 존재는 해요. 손실 매도 나는 거 싫어가지고 나는 절대 안 해? 그러면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속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투자자라면 꾸준한 수익을 내는 투자자가 되려면은 항상 무언가를 선택할 때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높여가는, 확률을 높여가는 행동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되게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파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손실 매도도 존재는 하기에 자신이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릇은 갖춰야 되고요. 하지만 손실만 내고서 이게 끝나버린다? 의미가 없잖아요. 왜 관리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플러스로 역전하고 플러스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계좌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쌓아 올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매매 과정에서는 손실이 섞일 수 있지만 매매의 끝에서는 수익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정리하면, 마지막으로 행동지침 마지막을 정리하면요, 내가 앉아서 여기서 그냥 떡하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서 이 종목이 올라와 줄 때까지, 나한테 와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매매란 것은 내가, 투자자가 종목의 파동 안으로 이렇게 마중 나가서 파동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중 나갈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자칫 오해하게 되면 이 말은 결국에는 그러면 빠지면 여기서 통손절하고 여기서 그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통손절하고 바닥에서 다시 산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다. 무엇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른지는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 되게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정말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통손절하고 여기에서 바닥에서 다시 살라 그랬으면 지금 1년이거든요. 거의 1년 넘네요.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뭐 했냐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 반복입니다. 이거 사고서 떨어지면 손절, 사고서 떨어지면 손절, 오지 않는 저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여기 저점인 줄 샀는데 여기서 또 떨어지면 또 손절, 그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또 하나 이제 또 오해하는 게, 그래? 그럼 여기서 마중 나가는 거야? 그럼 물 타면 되겠네. 물 타서 이렇게 슥슥슥 물 타가지고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물 타란 얘기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투자금이 무한하다면은 말이 되는 얘기겠죠. 근데 유한한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매수만 계속 이어가지고 물 타는 걸로는 안 될 거다. 그렇게 될 거였으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그 파동 안으로 들어간다,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 그 개념이 단순하게 물 타는 것만도 아니다. 이 두 가지랑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기 어려운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다룬 이야기가 특히 하락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락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거, 저희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뭐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정말로 자신 있고 잘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정말 많이 가르쳐봤고 이끌어봤고 잘하게 만들어 드렸죠. 근데 볼 때 이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이행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자신이 적당히 이해한 상태에서 그냥 해보면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때 겪는 시행착오가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코치를 두고서, 동료를 두고서 부대끼면서 같은 결의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함께 해보면 훨씬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행을 한다는 게 좀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같이 하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런 하락하는 시장에서 나는 물려있는데 마냥 기도만 하지 않고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면 그런 행동 지침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기대했던 거랑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행동 지침이라 함은 내가 지금 12만 원에 물려있을 때 뭐 한 20% 떨어지면 대충 10만 원 정도 되면 이때 물을 타서 뭐 이렇게 본전돼서 만들어서 나오게 만든다, 이런 수학 공식 같은 그런 답을 그렇게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가지고 행동 지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예전에 속이 다르고 겉모양만 따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는 안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 주식을 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고 채워나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동 지침 역시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고, 저희는 오늘 그 부분을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뭐 몇 가지 이제 항목을 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봤어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이 주식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나가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서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한결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 혼자 하기 당연히 어려워요. 언니님이 말씀하신 게 그냥 악담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어려움입니다. 그 부분을 알아서 채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부족함이 있기에 클럽이란 것도 하고 있고 실전 매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 유튜브보다 더 오래 했어요. 5년차 하고 있는데 언니님은 그 전부터 교육도 더 오래 하셨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되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런 거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동안의 레퍼런스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 오셔서 신뢰하고 오셔서 배우고 익혀 나가셔도 되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클럽도 잘 살펴보시고, 클럽과 별개로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어니스트와 주식비더 유튜브도 좋은 영상들을 오랫동안 저희가 올려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올해는 그냥 단순하게 존버 타고 기도하고 운으로 돈 벌 생각하는 그런 주식 투자자 말고요. 그건 주식 도박자죠. 그런 주식 도박자 말고 올바로 주식으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면서 인생을 바꿔 나가시는 그런 구독자분들이 되기를 응원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